소심한 지승호 개조 프로젝트 지승호TV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인터뷰하는 지승호입니다. 그러면 이제 다시 네. 방송 얘기를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. 네. 매불쇼 뭐 계속 1위를 해왔었고 네. 신과 함께가 2위인데다가 지금 보면 3프로TV 네네. 3프로TV가 지금 구독자 수가 122만 명 네네네. 되는데 방송을 하시다 보면 네. 방송이 잘 되면 그냥 스트레스를 풀리는 타입이신 거예요? 제가요? 네. 그건 3프로만 아니고. 하루에 3번씩 방송을 하신다고요? 네, 뭐 3번 중에 제가 한 번은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한 2번 중에 하나 정도를 이제 보통 하는데 네. 매부쇼까지 해서 하루에 보통 라이브가 이제 3개 정도가 평균 있는 거죠. 네.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걸 방송 잘 되는 걸로 푸느냐? 그렇지는 않은 게 기본적으로 저는 스트레스 수치 자체가 낮은 사람이에요. 혹은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둔감해서 스트레스 쌓이는 걸 제가 파악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. 근데 하여튼 저는 제 의식적으로는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풀려는 어떤 노력도 잘 하지도 않고 음. 뭐 취미도 없고 술도 안 마시고 뭐 별로 하는 게 없어요. 예, 그래서 저는 뭐 스트레스를 제가 적어도 알고 있기로는 받진 않는 사람으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. 네.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사려 깊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에 대해서조차도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객관화하면서 분석해 보려는 이 태도. 저는 제 진짜 능력은 이건 것 같습니다. 예. 제가 배워야 될 저는 그냥 굉장히 이 스트레스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받는 그래요? 것 같은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구나. 그런 태도를 배워야 될 것 같네요. 뭐에 화가 나시는 거예요, 우리 작가님은? 갑자기 저를 또 아니,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한 번도 전 살아가면서 아마 적어도 제 의식이 있는 한은 체한 기억이 없어요. 체한 기억이 없다. 먹다가 뭐 체한다고 하잖아요. 혹은 두통을 느껴보진 않았어요. 아니 뭐 아주 미세하게는 조금 통증이 있긴 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머리 아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담 결린 느낌을 몰라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잘못 조금 어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 담 결리는 거, 그다음에 체하는 거, 두통 이거를 제가 못 느끼는 게 아마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가 없다고 이제 판단한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한데 그런 게 많으실 거 아닙니까? 네, 약간 취약하죠 스트레스에.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왜 받으시는 건지가 저는 이제 마치 체한 사람 느낌 어떨까 궁금한 거랑 비슷하게 뭐에 스트레스 받으세요?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스트레스세요 혹시? 아니요, 지금 제가 뭐 스트레스 받을 근데 그건 뭐 얘기하자면 길어질 것 같아서. 굉장히 길어요? 길어질 것 같아서요. 뭐 화날 게 뭐가 있나?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좀 느긋했던 편인 건가요? 체질도 좀 뭐 그랬을 수는 강건, 있어요. 뭐 그게 좀 긍정적인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살면서 좀 많은 분들은 이제 화를 내거나 쌓잖아요. 아주 이건 제 편견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 스트레스가 쌓이는 사람들의 혹시 자아가 스스로를 너무 고평가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저는 이제 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쌓이니까 왜 쌓일까 이제 나름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. 저는 안 쌓이지만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 혹은 뭐 내가 이거까지 했는데 이거에 못 미치는,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칠 때 보통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뭐 스트레스 쌓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혹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사람들은 자아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은 건가?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하는데.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좀 왕년에 내가 왕년에 이러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. 내가 예전에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았는데 지금 뭐 대접 못 받는다 뭐 이런. 근데 저는 그 나이로 가셔야지. 화를 얘기 아니라 그 나이로 돌아가시면 되지. 불가능한 거죠. 불가능한 거를 내가 지금 쌓는 게 물론 이건 스트레스 안 쌓이는 사람으로서 스트레스 쌓이는 사람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조금 뭐 이것도 또 화나실 수는 있는데 굳이 이게 쌓을 필요 없는 스트레스를 물론 이제 쌓고 싶어 쌓는 건 아니시겠지만 안 쌓을 수 있지 않을까? 안 쌓는 방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? 여기서 뭐 잠깐 제 그 외도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 있잖아요. 이게 저는 어느 정도 이제 해소 가능한 숙제라고 보거든요. 치정살인.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살인 사건 나는 게 돈 아니면 치정이잖아요. 대체로 뭐 이런 거 아닙니까?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막 화나고 분노해서 누군가를 상처 주고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은 경우는 상대편이 바람을 펴서 그런 화나 분노가 아주 극대화되잖아요. 안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사고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.
상대가 여자친구 있으세요? 결혼했습니다. 예. 아니 뭐 결혼도 안 있으실 수 있으니까 뭐 없으시다 그러면 치고 아내분이 그러면 외도를 하면 화가 나실까요? 뭐 열은 받을 수 있겠죠. 예. 그 화난 이유가 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. 왜 나는 아내 외도에 화가 날까? 왜 날까요? 뭐 뭔가 독점욕 뭐 이런 거 아닐까. 네.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네. 제가 왜 화나는지는 이제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. 네.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치면, 혹은 뭐 남편이 외도를 한다고 치면,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마찬가지겠죠. 왜 너는 화가 나냐?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믿음을 저버려서라는 거예요. 내 배신했다. 믿음에 대한 배신. 배신했다. 처음부터 이 남자가 바람을 필 거라고 믿어버리면 되잖아요. 이 남자는 나만 사랑하진 않을 것이다. 기대하지를 않으면 네. 그래서 배신감을 느낄. 네, 그래서 그 배신감은 저는 안 느낄 수 있다고 보고. 그게 저는 이제 후배들이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너 남편은, 너 아내는 반드시, 그러니까 못 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도 안 피는 상황은 없다. 이거를 너의 그 기본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면 행복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. 늘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뭐 쉽게 되진 않는 것 같고. 그 이제 제가 왜 사람들이 분노하고 배신감 느끼고 막 이렇게 외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지를 제 나름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.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느끼니까 뭔가 인류 공통의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있겠죠. 그렇겠죠. 이 얘기 좀 너무 재미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. 아니 마무리 짓까요? 편집하시면 되니까. 기왕 나왔으니까. 네. 기왕 나왔으니까. 나올 때만 해도 이렇게 힘들게 나오라고 해주시는군요. 농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왜 아내나 남편이 이렇게 화가 날까? 남녀의 그 상대방의 외도에 분노하는 이유가 유전자적으로 녹아있는 게 저는 있다고 봐요. 이른바 우리가 수컷이었을 시절에 암컷의 외도는 내 유전자 번식을 가로막고 엉뚱한 유전자 번식에 내 에너지를 쏟아붓는 아주 내 생명을 끊어놓는 일과 같은 일인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. 그 예전부터 유전자의 그런 그랬겠죠. 왜냐면 그렇지 않는 유전자들은 이미 도태했겠지. 예를 들면 지금도 왜 뭐 얼룩말이나 사자 같은 경우 보면 자기 새끼 아니면 막 물어주기 그러잖아요. 왜냐면 내 에너지를 그런 데 쓸 수 없고 내 유전자를 퍼뜨려야 되니까. 마찬가지로 아주 예전에는 그런 분노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. 그리고 암컷의 경우에도 수컷이 엉뚱한 데 가서 자원 낭비를 하게 되면 나의 유전자가 섞여 있는 이 아이들이 양육이 안 되고 굉장히 그 궁핍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수컷의 외도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. 생존의 문제죠. 그러니 이 유전자들이 녹아서 태어나진 우리는 상대의 외도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게 공격하게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. 그러나 이건 이제 우리가 현대화된 세상에선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왜냐면 뭐 100년 전만 해도 아내가 애를 낳는데 이게 내 애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. 그렇죠. 발가락이 닮았다 이렇게 위하. 네, 그렇죠. 근데 이제는 DNA 검사라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그건 가능해요. 만약에 이 아이가 내 유전자가 안 들어간 그 과거의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이거는 뭐 연을 이제 뭐 그만두거나 뭐 충분한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뭐 피임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유로 분노를 할 필요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. 그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유전자가 설령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더라도 우리도 이제 수많은 본능들을 많이 제어하면서 살잖아요. 그게 현대화된 사회, 문명사회 아닙니까? 그러면 그런 본능이 설령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문명화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거에 그렇게 동물적으로 분노하지 말고 뭐 현명하게 정말 나 더 이상 이제 이 친구와의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뭐 여기서 이제 깔끔하게 내가 떠나거나 아니면 그걸 인정하면서도 이 사람이 괜찮다는 점들을 많이 발견하면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된다. 서로 핥히고 공격하고 이런 거는 아주 동물 사회의 이야기인 거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. 어떻습니까? 정프로. 맞습니다. 그렇게 하시겠습니까? 네.
그럼 사랑 공동체로 어떻게 들어오실래? 예, 저희 뭐 그 멤버십인가요? 얼마? 비용은 예, 저희가 뭐좀 예. 고려해서 따로 알려드릴게요. 나중에 메일로 네. 알려주십시오. 방송 얘기하다 이렇게 또 아까 근데 기왕에 나오셨다는 게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지. 네네. 예, 그 그렇습니까? 예, 그 네, 얘기는 아니니까 혹시라도 이게 농담이에요. 불쾌하시. 저는 화가 안 나는 사람이라니까요. 예. 네. 근데 진짜 그럼 화가 난 적이 없습니까? 저요? 살면서? 이때 내가 뭐 화가 났다면 한 번쯤 있을 수 있지.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, 그러니까 20대 때는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제 기억력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뭔 때문에 화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땐 좀 있었겠죠. 그리고 그 이유는 없다. 와. 지금은 불편한 상황은 있어요. 음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이제 낯 좀 많이 가리는 편이거든요. 네네. 네, 그래서 무슨 뭐 회식 자리 같은데 앉아 있는 것도 좀 약간 그럼 불편해요. 편하진 않아요. 그런 상황들 혹은 뭐 누가 이제 내 돈을 뭐 떼갔다 이런 거, 뭐 그럴 수 있겠죠. 좀 안 갑니다. 예, 누가 이제 뭐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안 빌려줘요 저는. 그 깔끔하죠. 예, 깔끔할 수 있죠. 아주 예전엔 뭐 빌려줬다 못 받은 경우인데 혹은 뭐 그때 화 났었겠지만 하여튼 안 빌려줘요. 네. 일단 상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낮아요 저는. 기대치 자체가. 보통 이제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. 그렇죠. 기대가 없으니까.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기대감이 이제 배신당했을 때, 네네네. 그러니까 특히 네가 나한테 돈을 안 빌려줘. 예,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렇게 크게 뭐 화날 일은 없는 것 같아요. 예. 그럼 신과 함께는 어떻게 기획을 하신 게? 예, 프로그램 기획을. 신과 함께 예. 한 3년 한 몇 개월 전쯤에 신과 함께 그 중심을 잘 지켜주시는 이제 김동완 프로님이라고 있어요. 네, 김동완 네. 씨 그리고 이준우 기자라는 네. 분이 있는데 그 김동완 저 형님이 처음 TV 출연한 게 이제 저랑 하셨어요. 예. 첫 TV 출연 그때 이제 금융인이셨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디오에 처음 출연하신 게 이준우 기자님 방송하는 그 손에 잡힌 경제 네. 거기 이제 김동완 형님이 이제 출연을 각각 해서 이제 그때부터 개인적인 이제 연 정도 이제 갖고 있다가 네. 2017년 한 11월쯤인가쯤에 경제 컨텐츠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이제 김동완 형님의 이제 제안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도 좀 바쁘고 뭐 이래서 약간 좀 미루고 있다가 그때만 해도 팟캐스트는 온통 저 정치 시사 팟캐스트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던 때라 사실 그렇죠. 경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도 한 20위 안에 없었어요. 그래서 잘 돼도 20위권일 텐데 괜찮으시겠냐. 근데 뭐 그분들은 지금 현재 뭐 경제 콘텐츠가 많이 인기 못 끄는 거 정도지만 그보단 좀 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셨고 뭐 이 정도의 괜찮은 콘텐츠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 뭐 나름의 희망 혹은 뭐 안목이 좀 있었던 거죠. 네네. 그래서 12월쯤에 이제 하시자 이렇게 하고 네. 팟캐스트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네, 됐죠. 그렇죠. 그게 이제 또 3프로 TV까지 네네네네. 옮겨와서 120만 명이 넘어서 그게 성공 비결은 뭐라고 생각해요? 일단 뭐 네,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관련된 이 네. 컨텐츠가 네네. 이렇게 확 인기를 끌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. 경제 콘텐츠의 가장 큰 지금 현재 기존 경제 콘텐츠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네. 이른바 뭐 경제 채널이라는 데서는 진짜 실력자보다는 이해관계가 얽힌 분들이 많이 나와요. PPL 같은 뭐 그런 느낌. 네. 그리고 공중파에서는 뭐 그렇진 않지만 공중파 뭐 라디오나 경제 채널에서는 경제 할당된 시간이 매우 짧아요. 네. 10분, 5분, 뭐 15분 뭐 이 정도니까 그렇죠. 사실 어떤 경제 이슈가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 배경이나 과정이나 뭐 결과 해석, 분석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고 할 마땅한 곳이 없었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열은 거거든요. 네. 뭐 좀 제 입으로 막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습니다만 하여튼 네. 압도적인 경제 콘텐츠예요. 지금 이제 많이들 좀 비슷하게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. 저희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어떤 특정 분야의 뭐 전문적인 실제 뭐 보통 경제 뭐 패널 하면 다 어디 교수님들 많이 나오잖아요. 그렇죠. 되게 교수님들을 제가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말을 재미없게 하거나 그 사람들한테 현실 감각이 예, 없거나 그런 경우거나 아니면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됐거나 예전 거만 갖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단 말이죠. 근데 그런 분들이 대체로 방송에서 잘 나가요. 왜냐하면 5분 10분 정도만 잘 경제에 관해서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만 겉핥기식 얘기해 주면 되니까.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. 우리는 한 주제에 대해서 정말 뭐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아주 깊이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대신 그 어려운 얘기들은 나나
이진우 기자나 아니면 김동완 프로가 셋이 인간의 언어로 해석해주면 되니까 보통 사람들이 언어를 해석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제목도 이제 신과 함께라고 한 게 네. 그런 경제 각 분야의 신들을 모셔서 우리가 대중의 언어로 소통을 하겠다라는 컨셉이어서 네. 그 압도적인 컨텐츠가 결국은 승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제일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상프로TV 제일 네. 먼저 온다는 건 어떤 뭐 비공식적인 룰 같은 게 있어서 저희 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얘기를 딴 데 가서도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압도적인 컨텐츠가 이제 제일 큰 성공 비결인 것 같아요. 압도적인 컨텐츠와 성실한 업데이트. 뭐 이런. 네, 그리고 이제 다행히 작년에 특히나 이제 유튜브가 아주 급성장했는데 네. 작년에 이제 시장 상황이 워낙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바뀌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시장 분위기를 탄 것도 뭐 성공에 큰 도움이 많이 됐죠. 예. 기회 갔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거는 그 전부터 쌓아놓은 어떤 뭐 트랙 레코드 같은 게 있으니까 역시 또 된 거고 그 큰 뒤에는 정프로가 있었다. 뭐 결론을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. 팟캐스트에서 유튜브로 옮기는 게 쉽지 않는 상황인데 팟캐스트하고 유튜브가 해보시니까 뭐가 가장 이제 어떤 매체 그 유튜브랑 팟캐스트는 이제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귀로 들으시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제 뭐 추정 같은 건데 어쨌든 유튜브는 이만큼 떨어져서 보시고 팟캐스트는 귀에 바로 꽂아서 들으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물론 이제 아예 스피커로 듣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네네.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 들으니까 물리적 거리가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네네. 일종의 뭐 찐팬이랄까 아니면 정말 열성 팬분들은 오히려 팟캐스트 쪽에 더 많으시고요. 정말 오랫동안 아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 분들이 팟캐스트 쪽에 좀 많으시고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선택의 폭도 훨씬 더 넓고 팟캐스트보다는 그렇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 중에 비교적 괜찮은 우리를 이제 보시는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팟캐스트는 마치 우리랑 좀 과장하자면 조금 뭐 한 식구 같은 느낌이 조금 더 있으시고 저 유튜브는 그래도 다 여러 애들 중에 제일 괜찮은 친구를 골라주신 느낌. 네,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혹시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. 물론 이제 유튜브 구독자 120만 너무 대단한 숫자.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성장을 했으니까 네, 너무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네, 120만. 지승호 K 살리기 프로젝트